이제 인디자인을 켜시면 이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왼쪽에 새로 만들기를 누르시면 이런 패널이 하나 뜨는데, 여기서 저희가 이 책 판형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쇄 제작 강좌에서 알려드릴 텐데, 우선은 지금 저희가 편집 먼저 배우려고 하는 거니까 여기 인쇄 칸에서 여기 세 번째 있는, 아니지, 여기 두 번째 있는 A5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페이지를 8로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옆에 페이지 마주보기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책을 앞으로 제작하실 때도 최소 페이지 수는 총 4P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더 페이지 수를 늘리고 싶다고 했을 때도 4, 8 이렇게 4의 배수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셨으면 이 파란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네, 이런 화면이 뜨는데요. 이제 이 패널 이름이 새 여백 및 단인데요. 여기서 이 책 본문에 여백을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20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10으로 바꾸면 이런 식으로 뒤에 늘어나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런 식으로 책의 여백을 조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어떤 부분만 따로 조정하고 싶다고 하시면 여기 가운데에 있는 이 체인 같은 거를 클릭해서 푸시고, 이렇게 위쪽만 더 타이트하게 하고 싶다 하면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전체 다 15mm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다 하셨으면 확인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이런 창이 뜰 겁니다. 근데 저랑 지금 워크스페이스가 다른 분들도 있을 텐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여기 위에 패널에 창을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배치 아래 작업 영역에 이 책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통 처음으로 설치하셨으면 이제 이런 패널들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을 텐데요. 그거보다는 이 작업명에 책을 눌러주시는 게 저희가 책을 편집할 때 훨씬 더 편한 인터페이스니까요. 이렇게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왼쪽에 이 썸네일들 보이시나요? 이 썸네일을 눌러서 해당 페이지로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 첫 번째랑 마지막은 각각 하나씩만 되어 있는데, 이 첫 번째 거가 앞표지고, 그리고 맨 뒤 하나만 있는 게 뒷표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본문은 총 1, 2, 3, 4, 5, 6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간단한 조작법을 알려드리자면요. 이제 이렇게 저처럼 움직이려면 이렇게 트랙패드가 있으면 트랙패드로 움직여도 되지만, 그런 게 아닐 경우에 이제 스페이스바를 클릭을 하시고 그러면 손 모양이 되는데, 이 상태로 잡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작업 화면인데, 여기서 W를 누르시면 미리 보기 화면으로 이렇게 전환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상자가 영역 밖에 이렇게 있다면 미리 보기를 하면 이 부분은 보이지 않고 출력됐을 때의 화면만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네, 이런 것이 있고, 그리고 W가 아닌 Shift W를 누르면요, 이런 식으로 전체 화면 미리 보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간단한 조작법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인디자인의 약간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제 인디자인은 약간 박스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해요. 이제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를 써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예를 들어 이렇게 텍스트를 누르고 탁 클릭을 하면 텍스트가 이렇게 생겨야 맞는 건데, 인디자인의 생각이 아니라 따로 박스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T 버튼을 선택하시고 이렇게 클릭한 다음에 원하는 만큼 박스를 만들어주세요. 그럼 이렇게 커서가 깜빡이게 될 텐데, 여기에 자기가 원하는 아무거나
타이핑 해봅시다. 네, 그리고 지금 박스 안에 들어와 있는데 여기서 나가려면 ESC나 아니면 이 선택 툴로 바깥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하여튼 이렇게 생성이 되었고요. 여튼 이렇게 박스 안에 박스 개념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이미지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제가 외부에 드린 이 데이비드 호크니의 그림을 한 장 이렇게 끌어서 가져와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커서에 이 썸네일이 따라다니게 되는데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놔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미지가 해상도가 좋아서 되게 크죠. 그래서 이러지 말고 인디자인에서 이미지 역시 이 박스 개념을 활용해야 됩니다. 여기 사각형 도구 위에 있는 사각형에 이렇게 빗금이 쳐져 있는 이 버튼이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박스를 만드는 그런 도구인데요. 이 도구를 이렇게 똑같이 드래그해서 원하는 만큼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이거는 지금 작업 화면에서만 보이고요. W를 눌러서 미리 보기를 하면 이렇게 안 보이게 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여기다 이미지를 집어 넣어 볼게요. 그래서 이미지를 이렇게 갖고 와서 이렇게 바로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끌고 온 다음에 여기 안 박스에다 이걸 클릭을 하면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박스는 이만큼이고요. 안에 이미지는 이거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게 박스가 바깥 개념이고 안에 들어와 있는 이미지가 안쪽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각각 어떻게 선택하냐면 왼쪽에 이제 선택 도구 첫 번째 있는 버튼이 이 바깥 큰 박스를 선택하는 그런 커서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이렇게 직접 선택 도구, 요거는 이제 안에 있는 객체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이 박스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약간 파란색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죠. 근데 이 직접 선택 도구를 눌러서 안에 있는 이미지를 선택하게 되면 보시다시피 지금 이 박스보다 더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아래가 지금 잘리고 있죠. 그래서 이 그냥 일반 선택 도구로 이 박스를 움직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고요. 그리고 안에 있는 이미지를 움직이려면 이 직접 선택 도구를 눌러서 이렇게 박스 안에서 움직이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이죠. 그래서 여기 안에서 이런 식으로 크기도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일일이 이제 안에 있는 객체를 선택을 하려고 이 직접 선택 도구 버튼을 누르면 좀 번거로우니까 그냥 이제 커서를 이렇게 사용하시다가 여기 안에 있는 걸 선택하고 싶으시다 했을 때 이거를 더블 클릭하면 안에 있는 객체가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클릭했을 때는 이렇게 박스가 선택이 되고요. 더블 클릭하면은 이렇게 안에 있는 객체가 선택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객체가 이 박스보다 큰 경우 이렇게 안에 있는 객체를 조정을 해서 맞추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게 이미지가 너무 크거나 아니면 여러 이미지를 이렇게 작업할 때 일일이 하기 힘드니까 이런 방법이 있는데요. 자, 다시 이거를 끌어와서 예를 들어 넣었는데 이미지가 이렇게 박스보다 큰 경우에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여기 위쪽 패널에 이런 네모난 버튼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첫 번째 버튼이 이 박스 비율에 맞게 이렇게 이미지를 맞추는 버튼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사진이 여러 개 있을 경우에 일일이 맞추기 번거로우니까 한 번에 선택을 하고 이 버튼을 눌러주면 이렇게 이미지가 이 박스 안에 들어맞게 됩니다. 그런데 요거는 박스 중심적이라 이 박스에 맞춘 거기 때문에 이 이미지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옆부분이 잘려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불만족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이 첫 번째 버튼 옆에 내용 맞추기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걸 누르시면 이렇게 박스의 꽉 참과 상관없이 그냥 이 이미지가 온전히 보존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책을 만드실 때 이렇게 박스들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넣으려는 이미지가 있을 때 예를 들어 1번, 2번, 3번 이미지를 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다 드래그 하시고 이렇게 끌어오시면 이렇게 마우스 커서에 썸네일이 달라붙게 돼요. 그래서 넣고 싶은 순서대로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고요. 반대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 박스 비게 보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 첫 번째 버튼 요거를 누르시면 되겠고요. 네, 이런 식으로 운용을 하시면 됩니다. 혹시 여기까지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네, 없다면 이어서 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도형을 만드는 거는요. 여기 아래 보시면 이 박스 만드는 거 아래 이렇게 사각형 도구라는 게 있는데 우클릭하시면 타원도 선택할 수 있고 다각형도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를 만들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7이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게 팩입니다. 인정. 그래서 여기 옆에 있는 거는 이제 팩 관련된 건데 이 포인트 값을 높이면 팩이 두꺼워지게 되고 줄이면 얇아지게 되고 이렇게 7을 바꿀 수도 있고요. 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릴 수도 있고 여기 버튼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릴 수도 있고 이건 좌우 반전, 상하 반전입니다. 이런 식으로 써먹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인디자인에서는 퍼센테이지 값도 많이 사용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 도형을 50% 정도만 줄이고 싶다 하면 이렇게 보시면 여기 퍼센테이지 값을 이 식으로 조정하시면 이렇게 절반을 줄고요. 10%로 바꾸고 싶다 하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도형은 이 정도로 다루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인디자인에선 마스터 페이지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마스터라는 기능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마스터 기능이 일단 어떤 건지 먼저 알려드릴게요. 여기 아래 하위 페이지들이 있고 여기 위에 보시면 A 마스터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를 클릭해서 이동을 하면 지금 여기 와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도형을 하나 그려볼게요. 도형을 하나 그렸는데 혹시 눈치채신 분 계실까요? 여기 왼쪽에 썸네일을 보시면 이 똑같은 위치에 모든 페이지에 다 동일한 검정색 사각형이 생겼는데요. 여기 A 마스터가 이 아래 하위 페이지들을 총괄하는 그런 어떤 공통 분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사각형을 또 이렇게 찌그려뜨리면 여기 아래에서도 자연히 이렇게 다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저희처럼 지금 8페이지 정도 되는 경우에는 이제 직접 다 일일이 하면 되겠지만은 책이 다 얇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이제 200페이지 넘어가는 책도 있고 뭐 백과사전 이런 경우에는 몇천 페이지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 일일이 이걸 다 손봐줄 수 없으니까 인디자인은 약간 체계적인 그런 질서를 부여하면서 네, 작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마스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마스터의 역할 중에 하나가 이제 쪽번호입니다. 이제 다들 책 펴보시면 알겠지만 대체로 우측 하단에 이렇게 장 번호가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예를 들어 100페이지 되는 책이 일일이 다 매겨줄 수 없으니까 이 마스터 페이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가볍게 시연을 보여드리자면 텍스트니까 텍스트 박스로 이렇게 아래쪽 부분에 텍스트 박스를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여기다 예를 들어서 1페이지 하면은 여기 아래에 있는 것들에도 다 일일이 생기겠죠. 근데 이러면 안 되니까 각각 자기 페이지에 번호가 생기도록 상대적으로 그렇게 만드는 기능이 있는데요. 여기 위에 패널을 보시면 문자에서 맨 아래 내려와 보시면 특수문자 삽입이 있습니다. 이 특수문자 삽입에서 표시자로 가면 현재 페이지 번호가 있습니다. 이거 기억해 두시고요. 이걸 클릭을 하면요. A라는 어떤 알파벳이 뜨게 됩니다. 이게 뭐야 싶을 수도 있겠는데요. 이 A가 여기 앞에 A 마스터에서 따온 A고요. 이거를 하위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이렇게 3페이지는 3, 5페이지는 5, 7페이지는 7 이렇게 자동으로 넘버링이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마스터로 돌아가서 보시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요거의 폰트 크기를 한번 키워볼게요. 여기서 36, 40 이렇게 해서 아래로 내려가 보면 똑같이 3, 5, 7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텍스트 박스 안에서 텍스트를 다루는 어떤 그런 장치들도 있는데요. 여기를 클릭을 해보시면 그냥 일반적으로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 위측 패널에 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3선으로 되어 있는 이게 텍스트 박스에서의 위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가운데 누르면 이 텍스트가 가운데로 오고 아래 누르면 아래로 이런 식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를 이제 더블 클릭하셔서 이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런 이렇게 정렬을 건들 수 있는 이런 패널이 뜨는데 여기서 제가 지난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왼쪽 정렬,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쭉 페이지처럼 만들어 보자면 아래로 보내고 이렇게 오른쪽 정렬한 다음에 다시 포인트는 너무 크니까 8포인트로 해볼게요. 일반적으로 책에서 사용되는 그런 본문 크기는 9포인트에서 10포인트 정도 되는데요. 쪽번호는 그거보다 좀 작게 8포인트로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네, 이제 저희가 한번 그 텍스트를 이 인디자인 프로그램으로 끌어올 건데요. 자, 제가 공유해드린 요 데이비드 호크니 관련된 글을 한번 복사하셔서 컨트롤 C 하셔서 인디자인으로 바꿔볼게요.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인디자인에서는 박스를 만든 다음에 그 안에 이미지를 넣든 텍스트를 넣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텍스트 박스를 글의 양이 많으니까 이렇게 이 여백에 맞게 꽉 채워줍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마우스 커서가 생기죠. 여기다 컨트롤 V를 눌러서 이렇게 텍스트를 넣어봤습니다. 이렇게 됐죠. 근데 분명 텍스트 글은 더 긴데 이렇게 이 정도밖에 안 나오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아까 이미지에서도 똑같은데요. 이미지도 이 이미지 박스를 벗어나면 잘리게 돼요. 텍스트도 똑같습니다. 이제 여기 글은 더 많은데 텍스트 박스가 이렇게 한정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잘려버리고 그리고
잘리게 되면 여기 텍스트 박스 오른쪽 아래에 이렇게 빨간색 플러스 버튼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넘치지 않을 땐 이런 게 없는데요. 넘치게 되면은 생깁니다. 그러면은 이제 텍스트 박스를 하나 더 만들어 줘야겠죠. 그래서 텍스트 박스를 또 설정을 하고 이렇게 또 그려줍니다. 자, 그런데요, 이 텍스트 박스랑 이 텍스트 박스는 별개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를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빨간색 플러스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썸네일에 글들이 따라다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를 새 텍스트 박스로 옮기는 순간 이렇게 체인 같은 게 생기는 거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이 체인이 생겼을 때 클릭을 하면 이렇게 여기 흘러 넘치는 글들이 이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글자를 크게 하면 이 두 텍스트 박스의 모두에서 그런 작용이 일어나게 되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근데 지금 작업 화면임에도 불구하고 이 이어져 있는 게 안 보이니까요. 이거를 보게 하려면 여기 위에 창 보기에서 기타 패널에서 텍스트 스레드 표시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눌렀는데 뭐 안 변한 것 같지만 이 텍스트 박스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이 텍스트 박스가 이 텍스트 박스와 연결되어 있다, 이런 거를 알려주게 됩니다. W 누르면 당연히 안 보이게 되고요. 네,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텍스트 박스를 썼는데도 이 글이 많아서 이렇게 빨간색 플러스 상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책을 만들다 보면 분명 많은 텍스트를 다룰 텐데 이 몇십 페이지, 몇백 페이지 되는 그런 전체 본문에 이걸 일일이 만들어 줄 수 없으니까 저희가 금방 배웠던 마스터 페이지를 한번 활용해 볼게요. 이거는 다시 지워주시고 마스터 페이지로 넘어가 봅니다. 자, 넘어갔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텍스트 박스를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텍스트 박스를 만들면 모든 아래에 있는 하위 페이지에도 텍스트 박스들이 자연히 생기겠죠. 그리고 지금 쪽번호의 그 텍스트 박스가 크니까 이렇게 좀 줄여주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도 쪽번호를 넣겠습니다. 여기는 왼쪽 정렬이 맞겠죠? 그러면 이렇게 더블 클릭 선택한 다음에 왼쪽 정렬 해주면 이런 모양새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텍스트 박스를 얘랑 이렇게 딱 맞물리게 놔주고요. 똑같이 복제해서 만들어줍니다. 자, 그럼 얘랑 이제 이어야겠죠? 아까 똑같이 지금은 넘치지 않아서 그 빨간색 표시가 없습니다만 여기 이 커서 위쪽에 있는 네모난 걸 누르면 똑같이 이런 게 생겨서 링크가 뜨게 됩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텍스트를 부어러 다시 하위 페이지로 돌아가 볼게요. 자, 이렇게 돌아왔는데 이게 클릭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스터에서 만든 것들은 기본적으로 잠금이 된 상태에서 아래 하위 페이지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텍스트를 부으려면 이 잠금을 풀어줘야 됩니다. 이 잠금을 풀려면 맥북 기준으로 커맨드 쉬프트를 누르고 이렇게 이 개체를 누르면 이렇게 잠금이 풀리게 됩니다. 이제서야 여기에 텍스트를 부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복사한 텍스트를 부어볼게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친구들이 알아서 이어서 이 총 3쪽을 차지하게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공개가 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이제 폰트 크기가 커져서 또 넘치는 경우에도 알아서 더 연결을 해서 이렇게 차지를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텍스트는 부었으니까 이제 편집을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글을 읽기가 굉장히 힘들죠? 왜냐하면 그렇게 활자체가 예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행간이 너무 붙어있기 때문에 아마 읽다가 곧 피로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요거를 한번 만져볼 건데요. 저희 30분 지났으니까 동의, 잠시고 이제 네, 질문 하나 있는데요. 네네네. 그 텍스트 이어서 하는 거 어떻게 했는지 다시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자, 마스터 페이지 와 있고요. 자, 텍스트 박스를 만듭니다. 텍스트 박스가 하나 만들어졌고 그리고 오른쪽에도 이제 글이 들어가야 되니까 오른쪽에도 하나를 만들어 줄게요. 네, 여기까지는 되셨죠? 근데 네. 얘랑 얘랑은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를 연결시키려면 이게 지금 사면에 있는 이게 커서입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이걸 사용하면 이렇게 크기를 조정할 수 있는데 여기 아래 커서에 바로 위에 있는 거 보시면 얘보다 조금 더 큰 사각형이 있어요.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커서 바뀐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커서가 바뀌게 되고 이거를 연결할 박스 위에 얹으면 이렇게 체인이 되게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하면 이렇게 연결이 아, 됩니다. 네. 고민 감사합니다. 해결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 6시 40분에 다시 뵐게요. 네, 혹시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약간 의아했던 부분 있으신가요? 없다면 이제 네네. 마스터 페이지에서 네네. 잠시만요. 네, 이제 마스터 페이지에서요. 만든 것들은 일단 다 하위 페이지로 내려오게 되면서 락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냥 사각형을 이렇게 그렸을 때도 하위 페이지에서는 그냥 얘를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왜냐면 락이 걸렸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맥OS 기준으로 커맨드 시프트를 누르고 그리고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 잠금이 풀리게 돼요. 그래서 이 잠금 풀린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시면 됩니다. 텍스트 박스도 동일하고요. 그래서 텍스트 박스도 이제 커맨드 시프트 클릭 하면 이렇게 풀리게 됩니다. 혹시 이해가 되셨을까요? 풀린 다음에 이렇게 커서 뜨면 거기다 텍스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짤막히 알려드릴 게 있는데요. 이게 지금 마스터에서 이렇게 적용이 됐고 그리고 하위 페이지로 넘어왔을 때 이렇게 됐는데 이 경우에는 제가 이걸 잠금을 해제한 다음에 제가 임의로 움직였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또 이렇게 움직였을 때 이 잠금을 해제하고 마음대로 움직인 거는 저 명령에 더 이상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이렇게 명령에 따르는데 아까 얘가 잠금을 해제하고 임의로 움직였기 때문에 얘는 더 이상 이 명령에 반응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금방 한 액션이 잠금을 풀고 위치만 옮긴 거잖아요. 그래서 저 박스의 크기랑 그리고 색상은 그대로 값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치 값이 아닌 색상 값을 한번 바꿔볼게요. 이 검정색 박스를 빨간색 박스로 바꾸면 이거 다 바뀌는 거는 당연한 얘기고, 이 임의로 바꾼 것도 혼자 그 색상의 명령은 따릅니다. 그러니까 위치를 바꿨기 때문에 위치의 명령에만 따르지 않는 거지, 그렇지 않은 것들의 명령은 그대로 이렇게 따르게 됩니다. 동일하게 크기를 줄이면 이 친구 또한 이렇게 찌그러지고, 이런 식의 시스템입니다. 네, 효민님이 이해가 되셨길 바라면서 자, 이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약간 이제 하는 것도 마스터의 개념인데요. 네, 고맙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본문 디자인을 할 건데 여기에 저희가 스타일을 부여를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여기 우측 패널에 보시면요, 단락 옆에는 단락 스타일이 있고요, 문자 옆에는 문자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단락에서는 일단 단락이랑 문자가 어떻게 다른지 먼저 알려드리자면, 저희가 이 본문에 보면요, 숨겨진 텍스트들이 있어요. 숨겨진 글자가 있는데 지금 당장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게 하려면요, 똑같이 문자에 들어가서 문자 맨 아래 숨겨진 문자 표시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걸 누르시면 바뀐 거 보이시나요? 여기 이 파란색으로 숨겨진 문자들이 표시가 돼요. 이 숨겨진 문자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가시적으로는 드러나지 않는데 입력은 되어 있는 문자인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어떤 게 있냐면, 이 스페이스바 띄어쓰기 그리고 엔터, 이런 각각의 기호들이 다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켜놓고 편집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 어떤 작가의 소설을 제가 맡아서 편집 디자인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작가가 예를 들어 뭐 한컴에서 작업을 했는데, 한글에서 작업을 했는데 실수로 뭐 이런 식으로 스페이스바를 2번, 3번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근데 요거를 그냥 받아봤을 때는 막 엄청 면밀하게 보지 않는 이상 이걸 발견하고 교정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켜놓으면 이렇게, 아, 이 사람이 스페이스바를 3번 쳤구나, 2번 쳤구나, 이렇게 확인을 하고 이렇게 교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이것도 단락을 구분하기가 굉장히 용이해지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엔터 기호가 있는데 이 엔터 하기 직전까지가 하나의 단락이에요. 그래서 이게 단락 1이고요. 엔터가 기호가 여기 있으니까 이게 단락 2고, 그리고 엔터가 여기 있으니까 이게 단락 3입니다. 이렇게 되면 단락이 하나 더 생기는 거겠죠. 그리고 문자는 그냥 다들 알다시피 이 데이비드 호크니의 대도 문자고, 데이비도 문자고, 이 데이비드 호크니도 문자고, 근데 이런 단락이 아닌 것들이 다 문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옆에 있는 단락에서는 단락의 어떤 디자인을 수정할 수 있고요, 저기 아래 문자 패널에서는 문자의 디자인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자, 이게 단락 1이죠. 여기다 커서를 내려놓고 이게 여기 보이는 버튼이 이렇게 미는 거예요. 왼쪽 들여쓰기. 그래서 1, 2, 3, 4, 5 들여가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리고 이게 단락 1이고 지금 단락 나머지는 적용이 안 돼 있는데, 단락 2 아무 곳에나 그냥 커서를 내려놓고 이걸 넣어 볼게요. 그러면 단락이니까 단락 그 한 세트가 일괄적으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단락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아래에 있는 거는 첫 줄만 들여쓰는 건데 이것도 아마 이제 책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이 단락들이 붙어 있을 때 이 단락에서 이 단락으로 바뀌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번에는 그냥 다 선택하고 할게요. 이걸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1단락이고 아 여기서 이게 들여써졌으니까 이제 단락이 바뀌었구나. 또 여기서 들여써졌으니까 단락이 바뀌었구나. 이런 식으로 알 수 있게 해주는 어떤 체계 장치인데 이런 식으로 단락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단락이고 이제 한번 문자를 건드려 볼게요. 문자는 문자에 속하는 것들이 이제 폰트의 크기, 그리고 행간, 자간, 어간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얘 색채를 받고 싶다. 다 선택을 하시고 여기에서 제가 노토센스랑 노토세리프를 받아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래서 노토세리프로 이걸 클릭을 하면 네 이렇게 노토세리프로 적용이 됩니다. 활자체는 좀 아름다워졌지만 여전히 다른 조판들이 아직 엉성하기 때문에 그걸 한번 건드려 볼게요. 자, 본문 서체는 일반적으로 9포인트에서 10포인트 정도 하니까 이렇게 맞추고 자, 행간이 너무 다닥다닥 붙어 있으니까 바로 옆에 있는 게 행간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 패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높이시면 행간이 벌어지겠죠? 반대로 줄이면 완전 촘촘해져서 막 글자끼리 겹치기도 하고요. 네, 여기서 더 해야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조판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 이 아래에 있는 두 가지는 글자 자체의 비율을 말하는데요. 요거는 솔직히 말하면 쓸 일도 없고 쓰지 않기를 권장드려요. 왜냐하면 글자 모양 자체가 되게 망가지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퍼센테이지를 높이면 예를 들어 150으로 해볼게요. 이렇게 글자가 길쭉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 획들이 다 망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아름답지 않은 그런 본문이 되기 때문에 네, 늘리면 이런 모양이 되고요. 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없는 버튼이라고 생각하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아래 버튼은 커닝 버튼인데요. 커닝이 뭐냐면 예를 들어 이제 이거는 주로 영문에서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커닝을 적용해 볼게요. 뭔가 바뀌었는데 눈치채셨나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그냥 타이핑을 하다 보면 글자끼리 되게 글자 사이사이의 간격이 되게 안 맞아. 그러니까 균일하지가 않은데 이 커닝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글자 사이에 그런 공백을 잘 알아서 이렇게 메꿔주게 됩니다. 그런 기능이고요. 예를 들어 이렇게 WO가 있으면 이거를 커닝을 하면 이런 식으로 글자 사이의 그 공간을 좀 더 균일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당장은 큰 필요는 없는 기능이니까 제가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그 옆에 있는 게 자간입니다. 글자 사이의 간격을 말하죠. 그래서 이거를 100으로 하면 이렇게 글자끼리 넓어지고 200 하면 더 넓어지고 그리고 반대로 마이너스 100을 하면 이렇게 굉장히 다닥다닥 붙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요거는 절대적인 어떤 정답 값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어떤 서체냐에 따라서 어떤 크기냐에 따라서 다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보시면서 이제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마이너스 10 정도로 이렇게 해볼게요. 마이너스 10 정도로 하고, 그리고 이거를 첫 줄을 좀 들여 써줄게요. 더 해도 되겠네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얼추 약간 책 느낌이 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 커닝 아래에 있는 거는 퍼센테이지로 되어 있는 이거는 어간입니다. 그래서 단어와 단어 사이의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거를 높이면 높일수록 좁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으로 하면 이렇게 글자들이 붙게 되죠. 저는 10 정도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10 정도로 하고,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것은요, 기준선 위치를 바꾸는 건데요. 기준선이라고 하면 그 글자의 베이스라인,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선분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편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높이면 글자들이 기준선 기준으로 올라가고요. 이거를 마이너스 값으로 하면 기준선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거는 글자 개별을 회전시키는 건데, 이것도 쓸 일은 크게 없고요. 그러니까 본문을 편집하면서 해볼게요. 한번 45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 옆에 있는 건 글자의 기울기인데 이것도 쓸 일이 없을 겁니다. 쓰지 않기를 바라기도 하고요. 이것도 한 50 정도 하면 이런 식으로, 물론 뭐 재미있는 이미지를 만들 때 사용하실 수는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책 본문이 이렇다면 분명 읽기 힘들겠죠. 네, 이런 게 이제 문자들의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여기 폰트를 선택하는 거 아래에 있는 게 글자 가족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지원하는 폰트가 있고 아닌 폰트도 있는데, 제가 다운 받아달라고 말씀드린 거에는 이제 글자 가족들이 이렇게 두께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레귤러 좀 두꺼워졌죠? 제일 두꺼운 걸로 하면 뭐 블랙 이런 식으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라이트로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단락 스타일 그리고 문자 스타일에 대해 말씀드릴 거예요. 여기 옆에 보시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지정해서 채워 넣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렇게 스타일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다 선택해서 여기 아래 보시면 여기 네모난 칸 안에 플러스 버튼이 있는데 요거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래 단락 스타일 1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요. 이거를 클릭해 주시면 이 친구들이 단락 스타일 1이라는 스타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단락 스타일 안에 들어가시면 저희가 아까 했던 것들이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서체, 글자 가족, 폰트 크기, 행간, 자간 이런 식으로 다 이 데이터 값이 옮겨져 있습니다. 네, 이런 건 제가 궁금하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이거는 배치, 왼쪽 배치, 가운데 배치, 오른쪽 배치, 뒤에 실시간으로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안 바뀌는 분들은 여기 아마 미리 보기가 꺼져 있을 거예요. 이걸 켜주시면 이렇게 바로바로 확인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 줄 들여쓰기랑 왼쪽 들여쓰기 뭐 이런 것도 조절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하이픈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하이픈을 여기서 조정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여기 세 번째 줄에 볼 수 있기 때 하고 문입니다. 이렇게 끊어지게 됐는데요.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양끝 맞춤이어야지 그게 허용되고,
지금 왼쪽 맞춤을 했으니까 이거는 돼서는 안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이픈을 넣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하이픈을 꺼주시면 보이시나요? 이렇게 단어 사이에선 잘리지 않도록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 뭐 아래에서 이제 문자 색상이나 이런 밑줄들, 이건 두께고요. 오프셋은 기준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얼만큼 떨어뜨릴 거냐, 붙일 거냐, 그리고 어떤 밑줄을 쓸 거냐. 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취소선은 이렇게 찍 긋는 거. 네, 이 정도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이제 단락 스타일 1을 저희가 이름을 정해줄 건데요. 요거 본문에 쓰이는 서체니까, 아니, 본문에 쓰이는 스타일이니까 이 스타일 이름을 본문 이렇게 써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본문 생깁니다. 자, 근데 이 스타일을 그래서 어디에 쓰냐? 이제 이 텍스트를 잠깐 보셨으면 알겠지만 이게 제목이고요. 이게 부제목이고 이 다음부터가 본문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 구분이 안 되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구분을 만들어 줄 건데, 자, 이게 제목이니까 좀 제목같이 보여야겠죠. 그러면 저는 노토 산세를 써서 부리체로 민부리체로 바꿔주고 폰트 크기를 키우고空간을 넓히고 그리고 좀 더 두껍게 그리고 색깔은 핑크색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게 제목을 계속 이렇게 쓸 거라고 해요. 근데 지금은 단락 스타일에서 본문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또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클릭하시고 새로 생긴 거 클릭해 주시고 이름을 제목 이렇게 줍시다. 그러면 지금 단락 스타일이 두 개가 생겼고요. 그리고 요거는 순서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꾹 누르시고 이렇게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어요. 저는 제목이 먼저니까 제목을 위에다 둘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럼 이걸 어디다 쓰냐? 예를 들어 이런 제목이 아래 하나 더 나와요. 예를 들어 자연을 주제로 한 풍경화를 저희가 제목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제목 스타일로 하려 하는데 이거 했던 일을 똑같이 반복을 하면 너무 불필요한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스타일을 한번 지정해 두면요. 여기다 커서를 두고 제목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알아서 지정해뒀던 스타일로 얘한테 적용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단락 전체를 이렇게 제목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근데 이걸 다시 본문으로 바꾸고 싶다 하면 커서 올려두고 본문 클릭하면 이렇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는 이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이 인디자인에 왜 있냐면 계속 누차 말씀드리지만 책은 되게 분량이 일반적으로 많은 그런 어떤 디자인을 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체계를 잡아두면 작업할 때 그 작업 시간도 단축할 수 있고 수월하게 훨씬 수월하게 이렇게 작업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그럼 부제목도 약간 부제목스럽게 이것 또한 산수로 바꿔주고 부제목은 약간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냥 초록색으로 할게요. 네, 이렇게 한 다음에 또 새로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얘는 부제목 이름 써주시고요. 두 번째 위치에 둘게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이 스타일이라는 값이 만들어져서 클릭만 하면 이 제가 설정했던 값이 얘한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스타일이 작동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단락 스타일을 알아봤는데 문자 스타일은 뭐냐? 말 그대로
이 문자 개별의 스타일이에요. 근데 문자 스타일이 단락 스타일보다 단락 스타일 위에 올라오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는 이 3차원이라는데 밑줄을 긋고 싶어요. 그러면 이 3차원을 이렇게 드래그 하시고요. 문자 스타일에서 똑같이 새로 만들어줍니다. 만들어졌죠? 클릭하시고요. 여기에 밑줄, 이름 먼저 지어주고 여기 아래 내려보시면 밑줄 옵션이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 밑줄 생기는 거 보이시죠? 저는 실선, 두께는 좀 더 얇게 포인트, 그리고 붓셋은 이 정도로 하고 색상은 텍스트 색상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 자, 생겼습니다. 똑같이 여기도 밑줄 하고 싶으면 만들어둔 스타일을 이렇게 드래그하고 이렇게 만들어둔 스타일을 클릭. 이런 식으로 생기게 돼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단락 위에 이 문자 스타일이 올라온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동일하게 본문 단락 스타일에서도 이걸 드래그하고 밑줄 누르면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자기가 원하는데 이렇게 드래그하고 밑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여기까지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네, 없다면 이제 다음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책을 읽다 보면요, 이렇게 본문에 이미지가 삽입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 경우 이미지랑 바꿔볼게요. 자, 이 이미지 이렇게 미리 박스를 만들어 둘게요. 텍스트 박스를 만들어 두고 이미지 박스를 만들어 두고 여기에 이미지를 넣어줍니다. 자, 들어왔죠? 다시 복습하자면 이렇게 박스 있고 그걸 클릭하면 안에 있는 지금 너무 커서 그 테두리가 보이지 않지만은 선택이 됐습니다. 아무튼 이걸 누르고 이 첫 번째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이미지가 차게 되고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이거를 끌어와서 이렇게 본문에 두려고 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미지가 텍스트 위를 덮어요. 그러면 글을 읽을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텍스트가 이미지를 피해가게 되는데 이거를 일일이 이렇게 엔터로 하자니 그렇게 예쁘지도 않고 일일이 이걸 다 할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위한 기능이 또 있어요. 그래서 텍스트 감싸기라는 기능인데요. 여기 창 패널을 눌러보시면 컨트롤 아래 텍스트 감싸기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클릭을 해주시면요. 우측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패널이 하나 뜹니다. 이런 패널이 뜨는데 이제 내가 사용할 이미지를 이렇게 클릭하시고요. 여기 패널에서 여기 세 번째 거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네,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텍스트가 자연스레 이미지를 피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에 있는 이 수치값은 늘리면 늘릴수록 점점 텍스트가 얘를 피하게 되고요. 반대로 하면 가까워지게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고요. 이거는 비단 이 위치뿐에서가 아닌 이렇게 움직이면 실시간으로 텍스트가 이 이미지를 피해가게 됩니다. 아마 이거는 그 한글 프로그램에서도 있는 기능일 거예요. 그래서 인디자인에서도 이런 식으로 기능이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저희가 지금 대충이지만 이렇게 만들었다고 칩시다. 이거를 인쇄소에 넘길 때나 아니면
뭐 이거를 부탁한 사람한테 보여줄 때나 어쨌든 이 파일을 넘길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PDF로 이거를 뽑아야 되는데 여기 파일에서 내보내기 눌러주시면요. 이런 게 뜹니다. 자, 여기에서 아래 형식을 보시면 어도비 PDF와 어도비 PDF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근데 뒤에 괄호 치고 대화형과 인쇄가 있는데 대화형은 말 그대로 이걸 PDF를 주고받으면서 대화할 때 쓰이는 거고 그리고 인쇄는 진짜 인쇄소에 맡길 때 이렇게 각각 그 용도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누구한테 보여줄 경우에 이렇게 대화형 클릭을 하시고 제목은 뭐 체크할게요. 자, 그러면 이런 페이지가 뜨는데 자, 보시면 여기 페이지 모두와 범위가 있죠. 모두는 저기 있는 페이지 다 뽑는다는 거고 범위를 지정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난 이 페이지에서 3페이지만 필요해 하면 여기서 이걸 지우시고 2-3 누르시면 2에서 3페이지만 출력하게 됩니다. 저는 모두를 누를 거고요. 그리고 옆에 내보내기 형식의 페이지와 스프레드가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지금 여기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뒤에 게 하나의 개체가 아니고요. 한 페이지와 한 페이지가 붙어있는 지금 모습이에요. 이거를 페이지와 페이지로 하고요. 이렇게 붙어있는 거를 통틀어서 스프레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페이지로 뽑을 거냐 스프레드로 뽑을 거냐 이 말을 하는 건데 보통 저는 그냥 저는 이제 누구와 이렇게 대화용으로 PDF를 뽑을 때 보통 스프레드로 뽑고요. 그리고 인쇄 맡길 때는 이렇게 페이지로 클릭한 다음에 뽑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스프레드로 한번 뽑아볼게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딱히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당장은.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내보내기 그러면 내보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PDF가 생겼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스프레드 형식으로 이게 표지 첫 번째가 표지겠고요. 이렇게 스프레드 형식으로 본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네,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리고 인쇄형으로 한번 뽑아보면 인쇄 자, 이것도 비슷한 레이아웃을 하고 있는데요. 똑같이 이제 모두 하고 뭐 저는 페이지로 뽑을게요. 이런 식으로 하고 네, 이 정도만 우선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보내기 네, 이렇게 파일이 내보내지고 이거를 뭐 인쇄소에 보내거나 아니면 누구랑 대화할 때 쓰이거나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인데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오늘 해주셨던 강의는 또 다시 올려주시는 건가요? 네, 아마 오늘 강의나 아니면 제가 내일 또 진행할 강의를 녹화해 가지고요. 제가 공유해 드릴 듯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른 분 없다면 이만 마치고요. 그리고 혹시 이거는 이렇게 보기만 해서는 솔직히 약간 체감이 안 되고요. 직접 어도비 인디자인 아직 설치 안 하셨다면 하시고 그리고 직접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텍스트 흘려보고 이미지 넣어보고 하시면서 분명 부딪히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때 저한테 뭐 개인 채팅을 남겨주시거나 네, 그러면 제가 따로 뭐 채팅으로든 아니면 줌으로든 이렇게 알려드릴 테니까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